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부패 토토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는 픽이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중에 있었던 회차 같은 경우에는 9개가 이제 독식에서 좀 적중을 했었는데 저는 좀 2월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이 나머지 경기들이 어느 정도 정배가 좀 나오면서 2월이 되지 않고 이제 1등 당첨자가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번 주 승무패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좀 헷갈리는 경기들이 많고 좀 약팀들은 약팀들끼리 그리고 강팀들은 좀 강팀들끼리 붙는 그런 경기들이 좀 많아서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회차였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버튼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일단 상대 전적은 5승 3무 2패로 지금 에버튼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에버튼의 승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배당 자체는 두 팀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무승부나 저는 에버튼 쪽 사이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원정에서는 좀 그 위력이 좀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에버튼은 그래도 홈에서는 조금 더 좋은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경기력적으로 최근에 두 팀의 흐름이나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조금 더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에버튼이 경기를 주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가 경기를 주도하게 될 상황이 더는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에버튼의 세트피스 한 방으로 조금 더 에버튼을 이기는 무승부보다는 에버튼을 이기는 쪽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서는 에버튼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승과 무승부의 이런 에버튼 사이드로 느껴지는 경기고 저도 일단 최종에서는 승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독식 같은 경우에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바야돌리드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두 팀은 일단 상대 전적은 1승 5무 4패로 소시에다드가 좀 유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바야돌리드가 홈일 때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승부가 좀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경기고요.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흐름 자체는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소시에다드는 여전히 결정력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바이아돌리드가 생각보다 경기력이 나쁘지 않아요. 역습적인 부분들이나 수비에서의 이런 부분들은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긴 한데 소시에다드도 지금 결정력적으로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저는 일단은 무승부가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종에서는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소시에다드가 유리해 보이는 상황은 맞기 때문에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반대로 돼서 최종에서는 단독 무승부를 가져갔었고요. 독식에서는 단통 승을 첫 번째 경기 가져갔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최종에서는 무패 투팩 그리고 독식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바뀌었네요. 3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첼시 대 맨유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저는 첼시의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맨유가 좀 상대 전적에서 유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이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첼시가 홈일 때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두 팀이 5연속 무승부까지 갈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승패 방향인데 맨유가 토트넘을 잡으면서 흐름이 괜찮아졌습니다.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래도 맨유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홈에서의 모습이었다라는 점이 크겠고, 그리고 토트넘이 지난 경기 때 너무 못했어요.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엔 지금 흐름이나 경기력이 지금 포터 감독 선임 후에 괜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첼시가 저는 승패 방향이라면 첼시가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마요르카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4승 3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최종에서는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발렌시아가 유리해 보이긴 해요. 카바니가 지속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마요르카가 무리키 결장 이후에는 이 공격적으로는 좀 답답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그 득점적인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무리키가 돌아오게 된다면 마요르카의 공격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지금 수비적으로 공간들이 많고 수비가 단단한 팀이라고 느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마요르카가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변의 느낌이 좀 드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렌시아의 배당도 높고요. 그래서 저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마요르카의 승까지는 지금 발렌시아 흐름을 봤었을 때는 승무 정도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독식에서는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7승 1무 2패로 레알이 좀 앞서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레알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비야가 보여주는 모습들도 그렇고 레알이 워낙에 리그에서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바르셀로나도 잡아냈었던 그런 모습이라면 세비야가 최근에 흐름적인 부분들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레알을 잡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에스파뇰 대 엘체의 경기고요. 일단 2승 2무 3패로 비슷한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에스파뇰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는데, 이 정도의 투표를 받을 만큼 에스파뇰이 엘체보다 앞선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에스파뇰이 홈에서는 나쁘지 않고 홈에서 적은 찬스에 비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순도 자체는 높은 팀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엘체가 에스파뇰에 꿀릴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또한 엘체도 수비는 불안하긴 한데 에스파뇰과 공격진을 비교해 봤었을 때는 밀린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서 승부 투픽 최종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라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아스톤 빌라 대 브랜트퍼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아스톤 빌라가 홈일 때 최근에 다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아스톤 빌라가 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단 이 제라드 감독이 경질이 됐죠. 그래서 경질 버프를 좀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생각을 했고요. 브랜트퍼드가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진 않고 경기력도 괜찮은 부분들을 다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경질 버프를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있어서는 경기력적인 부분보다는 경질 버프를 좀 더 생각을 해서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풀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리즈가 4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리즈가 상대 전적에서는 좀 많이 앞서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의 흐름도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배인 최종과 독식픽 모두 리즈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즈의 배당이 굉장히 좀 높게 책정이 된 부분들이 있겠고요. 리즈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풀럼 상대로 상대 전적은 좋지만 리그에서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풀럼 같은 경우에 미트로비치가 복귀하고 나서 지난 경기 때 보여준 모습들이 저는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싸움에서는 저는 리즈보다는 풀럼이 조금 더 앞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은 좀 비슷합니다. 의외로 아스날이 사우스햄튼보다는 강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강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아스날은 지금 당분간은 좀 믿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흐름도 나쁘지 않고 경기적인 부분들도 지금 사우스햄튼이 수비에서의 공간도 많은 팀이고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이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최종에선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으로 승까지 좀 포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우스햄튼 스타일상 공격진의 개인 능력을 바탕으로 한 역습이 좋기 때문에 아스날의 측면 공간을 아스날이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노릴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독식에선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레스터의 경기고요. 두 팀 뭐 상대 전적은 동일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제일 좀 어렵게 생각을 했었던 경기였었던 것 같아요. 울버햄튼이 유리해 보인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레스터가 유리해 보인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였으면 이런 경기는 무승부를 가져갈 텐데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울버햄튼과 레스터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무승부는 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좀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 두 팀이 스타일 자체가 사실은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방향의 두 팀이 만났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승패 방향이라면 최종에서는 그래도 울버햄튼이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최종에서 승을 가져가지만 독식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레스터나 울버햄튼이나 뭐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기 완전한 역배를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식에선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베티스가 아틀레티코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이긴 한데 아틀레티코가 유리하다라고 봐요. 베티스가 지난 경기에 대승을 한 부분들은 좋았지만 여전히 수비적으로는 공간도 많고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아틀레티코가 충분히 그럴 부분을 노릴 만한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토트넘이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난 이 맨유 상대로 보여줬었던 무기력한 부분들이나 경기력적으로 너무나도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았었던 모습들은 뉴캐슬과 비교해 봤었을 때 뭐 토트넘이 유리하다라고 보긴 해요. 뉴캐슬이 왜냐면 수비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수비적으로는 주력이 굉장히 느린 편이라서 토트넘이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성적으로. 하지만 지금의 토트넘이라면 뉴캐슬의 역습이나 세트피스 한 방을 오히려 노릴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에선 승무패로 다 지워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어쨌든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고 독식에서 다른 픽들에서 너무나도 이변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정배당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토트넘의 단통 승만 가져가는 거는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배당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고 토트넘의 경기력도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지로나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 비슷한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역배라고 보긴 좀 어렵죠. 투표율에선 역배지만 배당은 정배당은 받았죠. 저는 최종과 독식 모두 지로나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원정에서의 오사수나는 좀 많이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홈에서의 지로나라는 점과 뭐 지로나가 홈에서 더 강한 부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뭐 원정과 크게 차이가 없죠. 근데 뭐 저는 지로나가 보여주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오사수나가 공격은 괜찮습니다. 근데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들도 있고 공격에서는 최근에 이런 득점적인 부분들도 많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로나의 역습이 충분히 통할 수 있지 않을까. 지로나가 공격적으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바르셀로나가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서는 단통 승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가 좋은 경기력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와의 경기력 차이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서 뭐 유럽 대항전을 병행을 하면서 인터밀란에게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을 보여줬었고 지난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도 무기력한 부분을 보여주긴 했지만 빌바오가 수비적인 안정적인 부분을 보여주지만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팀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종에서는 다른 경기들에서 폴더를 썼기 때문에 단통으로 가자면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좀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빌바오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수비적인 안정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고요. 경기력적인 부분들도 빌바오가 최근에 흐름이나 경기력이 괜찮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받쳐서 독식에서는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이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